는 제 문서도 있고 다른 사람 문서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데, 계정이 여러 개면 내 계정이 따로 있으면 나는 내 문서만 보이고 내가 다운로드 한 것만 보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문서만, 상대방이 다운로드 한 것만 보이겠죠. 요게 계정이 여러 개 있을 때의 장점,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윈도우를 사용하다가 활용할 수 있는 계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 중에 계정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계정 삭제하는 방법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정에 대한 이해라거나 계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싹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일단 계정의 종류와 그리고 계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종류별로,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정을 만드는 방법, 추가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 총 요 정도까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계정이 왜 여러 개가 있어야 될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계정이 여러 개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한 PC에, 한 노트북에, 한 개의 PC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누군가도 윈도우를 사용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당연히 계정이 여러 개면 좋겠죠. 내 계정이 있고 다른 사람의 계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활용할 때에는 그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계정이 여러 개면 좋은 점 첫 번째는 각각 원하는 프로그램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게임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은 게임은 잘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워드라거나 엑셀이라거나 이런 사무용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사람이라면, 계정이 2개라면, 계정이 2개가 아니고 계정을 하나만 이용하는 거라면, 로그인을 하면 게임 프로그램 쭉 나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사무 프로그램도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정을 게임용, 게임용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사무용으로 따로 또 만들어 놓으면 사무용을 쓰고 싶을 땐 사무용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고 싶을 땐 게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부류이긴 한데, 바탕화면이나 내문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개인 파일들, 그런 것들을 각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따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죠. 저는 제 문서만 보고 싶고, 또 제 PC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서만 보고 싶겠죠. 그럴 때 내 문서에 딱 들어가면은 제 문서도 있고 다른 사람 문서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데, 계정이 여러 개면 내 계정이 따로 있으면 나는 내 문서만 보이고 내가 다운로드 한 것만 보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문서만, 상대방이 다운로드 한 것만 보이겠죠. 요게 계정이 여러 개 있을 때의 장점,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계정을 여러 개 있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러거든요. 저 PC가 있고, 사실 와이프는 노트북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제 PC가 워낙에 좀 사양이 좋다 보니까 가끔씩 제 PC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그럴 때에는 제가 그냥 제 계정 잠깐 쓰는 거니까 제 계정을 열어서 줘도 상관은 없지만, 가끔씩 쓰는 거면은 와이프 계정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와이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쓰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권한을 제한했어요. 왜냐면 와이프는 제 컴퓨터에 아주 민감한 제어판에 있는데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삭제하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도 삭제하고, 그리고 제가 나름 세팅 다 해놔가지고 최적화 다 해놨는데 간 모드 제가 영상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해놨는데 와이프가 툭툭툭 건드리다가 갑자기 이런 거 잘못되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가 쓸 때에는 와이프의 계정으로는 제어판을 못 들어가게 제가 제한을 해버렸어요. 어드민 권한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이 여러 개면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윈도우 디펜더 끄는 방법,
관련해서 영상을 곧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정이 여러 개면 좋은 점은 이 정도 설명을 끝내고요. 계정의 종류 및 종류 변경하는 방법,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계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계정과 오프라인 계정. 온라인 계정은 쉽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온라인 계정이 있고, 오프라인 계정은 그냥 로컬 계정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계정과 오프라인 계정이 있는데 각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온라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온라인 계정을 해놓으면 지금 이 PC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어느 PC, 어느 노트북을 가더라도 로그인만 띡 하면은 제 바탕화면이랑 각종 세팅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온라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하겠죠. 오프라인 계정은 말 그대로 그냥 내 컴퓨터에서만 쓰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나름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보통 요즘에는 온라인 계정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에 강력하게 밀고 있는 계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 계정과 오프라인 계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계정 만드는 방법. 계정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윈도우 키와 I 키를 눌러보세요. 윈도우 키와 I 키를 누르시면, 띵 누르시면 이렇게 쭉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때 중간쯤에 계정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계정 눌러보세요. 띵. 그러면 계정에 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좌측에 보시면 쭉 내리다 보면 맨 아래에서 바로 두 번째인 가족 및 다른 사용자라는 메뉴가 있죠. 요거 선택을 해보세요. 띵. 그러면 가족 구성원 추가 어쩌고저쩌고 추가 있는데, 두 번째 이 PC의 다른 사용자 추가,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온라인 계정을 쓰실 거면 여기 메일 또는 전화에 그 추가로 만들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요 온라인 계정은 우리가 흔히 메일 하나 만들듯이, 이메일을 새로 생성하듯이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로컬 계정, 오프라인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프라인 계정 만들 때에는 이 사람의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 선택을 하시고요. 이 파란 글씨를요, 띵 누르시고, 그러면 또 잠시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계정 만들기가 딱 나옵니다. 요때 세 번째 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없이 사용자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로컬 계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PC를 누가 사용하나요? 제가 뭐 두 번째 사용자, 보통 이름을 넣죠.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보안 암호를 만듭니다. 만드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암호 입력, 저는 어차피 그냥 잠깐 만드는 거니까 1234로 해볼게요. 1234 하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보안 질문도 하시면 됩니다. 보안 질문 뭐 이거 하셔서 답변 123, 답변을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보안 질문이랑 답변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대충 만들게요. 어차피 요거 테스트한 다음에 바로 지울 거거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요. 그러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사용자, 로컬 계정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2개, 3개, 4개, 5개 다 만드실 수 있어요. 됐죠?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보안 로컬 계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됐죠? 너무 쉽죠? 계정 만드는 방법 끝!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계정이 여러 개가 있겠죠. 계정이 제가 지금 하나 있었는데 지금 방금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제가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을 때 지금 계정은 제가 메인으로 쓰는 계정이고, 여기에서 방금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굉장히 쉽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계정을 변경하는 방법은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띵 눌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좌측에 가장 위에 있는 요 제 계정을 클릭을 하세요. 저는 지금 데닐이라고 돼 있죠. 이거 클릭을 하세요. 띵 클릭을 하면 계정 설정 변경, 잠금 로그아웃, 두 번째 사용자가 있죠. 계정 설정 변경을 누르셔도 되고요. 전 어차피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사용자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요 두 번째 사용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바꿔볼게요. 띵 누르시면 갑자기 검은 화면이 나오면서 두 번째 사용자에 대한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사용자, 첫 번째 데닐이 원래 제가 메인으로 사용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암호 넣어볼게요. 아까 1234였잖아요. 넣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영한대요. 쭉 안녕하세요. 이거 마치 윈도우 처음 설치했을 때 나오는 화면과 비슷하죠? 말 그대로 윈도우 처음 설치했을 때랑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사용자만을 위한 윈도우가 설치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괜찮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없어졌죠. 기본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건 두 번째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가 내 문서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문서에 보시면 문서에 아무것도 없죠. 내 문서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운로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문서도 아무것도 없었고 다운로드도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바탕화면도 기본 바탕화면으로 바뀌어 있죠. 근데 다시 제가 원래 사용하던 계정으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 거 여기 딱 눌러서 두 번째 사용자가 아니라 클릭을 해서 요걸로 바꿔볼게요. 띵 바꾸니까 이렇게 나오죠. 핀 번호 똑같이 누르고요. 그러면 바탕화면 다시 생겼죠. 그리고 내 문서 한번 볼게요. 내 문서 보시면 일단 뭐 글씨체도 바뀌었네요. 내 문서 보시면 내 문서 막 있고요. 그죠? 그리고 다운로드 보시면 다운로드 막이죠.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정이 여러 개면요. 그죠? 요거는 계정을 만드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키와 I 키 누릅니다. 똑같아요. 윈도우 키와 I 키 띵 누르시고 아까 기억나시죠? 계정 그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보고요. 그러면 똑같아요. 왼쪽에서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가족 및 다른 사용자 선택을 합니다. 띵 됐죠?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두 번째 사용자 로컬 계정 요거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띵 눌러봐요. 됐죠? 그러면 계정 유형 변경이 있고 제거가 있어요. 계정 유형 변경은 뭐냐면 여러분의 말 그대로 유형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계정 유형을 표준 사용자로 할지 관리자로 할지를 권리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어드민 계정 모든 권한이 다 있는, 제어판 다 들어갈 수 있고 이것저것 원하는 거 싹 다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표준 사용자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는 사용자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으로 만약에 권한을 주면 제어판에 있는 모든 기능들 이것저것 전부 다 세팅이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고요. 보통은 메인으로 사용하는 한 명은 관리자로 해놓고 기본으로 관리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으면.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보통 표준 사용자로 해놔요. 그래야지만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보통은 그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제거죠. 제거를 눌러볼게요. 띵 누르시면 지금은 계정을 삭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계정 테스트하느라고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로그오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부팅을 하거나 두 번째 사용 계정을 로그아웃 해야지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로그아웃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지금은 메인 계정으로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댄이라고 되어 있는 메인 계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지금 메인 계정 있잖아요. 다시 두 번째 사용자로 바꿔볼게요. 띵 바꿨죠? 그러면 또 비밀번호 누르면 되죠. 1, 2, 3, 4 됐죠? 띵 눌러요. 그러면 다시 또 두 번째 사용자로 로그인이 된 거예요. 그죠? 이때 로그아웃을 하면 돼요. 로그아웃 하는 방법은 똑같이 윈도우 키 누르고요. 띵 누르시면 똑같이 좌측에 제일 위에 거 두 번째 사용자 나오잖아요. 이때 클릭을 하시고요. 그때 로그아웃을 누르셔야 합니다.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로그아웃 중 끝나버렸죠? 두 번째 사용자는 지금 로그아웃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젠 첫 번째 거 로그인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로그인 두 번째 사용자를 다시 또 로그인 하시면은 또 로그아웃 해야 되니까 다시 첫 번째 걸로 바꿔줄게요. 첫 번째 메인으로 쓰는 거 그리고 핀 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아까는 제거를 누르면 제거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될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삭제할 거냐 이게 뭐냐면 계정만 지울 거냐 아니면은 그 계정 안에 있는 데이터도 삭제할 거냐.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사용자가 사용했던 내 문서, 다운로드 파일 이런 블라블라블라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싹 다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정 및 데이터 삭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싫다면 미리 백업을 해두셔야 됩니다. 삭제해 볼게요. 됐죠? 끝났어요. 그러면 됐죠? 너무 쉽죠?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계정 삭제하는 방법 정리 끝! 네, 그리고 온라인 계정을 오프라인 계정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그 사용자 계정 메뉴까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만약에 여기서 다시 로컬 계정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계정이죠. 온라인 계정을 하고 싶다면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띵 누르시면 아까랑 비슷하죠. 비슷한 메뉴가 나오고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쓰는 온라인 계정을 아이디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암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랑 반대로 지금은 로컬 계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로컬 계정으로 되어 있을 때의 암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헬로를 사용한 이 디바이스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설정을 완료하세요. 다음을 눌러주세요. 핀번호, 아까 입력했던 핀번호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아까는 여기가 로컬 계정으로 써 있었는데 지금은 메일 주소가 나오고 관리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다시 온라인 계정,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연결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온라인 계정이 더 좋습니까? 오프라인 계정이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나름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고요. 근데 겸사겸사 어차피 윈도우 계속 사용하실 거면 온라인 계정을 하나 정도 만들어 두시는 거는 좋아요. 설령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동기화 쪽이 강력해져서 아마도 태블릿을 쓴다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메일 계정 아무거나 하나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하시면 바로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정 만드는 방법, 계정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계정 변경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계정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읽고 추가적인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